자,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에 로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남자들은 이 여자들을 쳐다만 보는 반면에 어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가지면서 행복한 연애를 이어나가며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남자로서 여자에게 이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고 그 여자들에게 이끌림을 줄 수 있을까요? 잘생기면? 돈이 많으면? 맞아요. 여러분,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런 것들이 원인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그 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 주장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주장에 스스로는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성들을 만나왔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들을 봐왔었거든요. 자, 여자는 남성성이 강한 남자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다움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남성성? 외적으로는 좀 우람하고 체격이 크고 뭔가 단단하면서 뭔가 각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성격으로는 뭔가 강인하면서도 뭔가 부정적인 해석을 더하면 우악스러움이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남자다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의 오해로 인한 반박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호리호리한 남자가 좋고 부드럽고 나한테 헌신적인 좀 여성스러움이 있는 섬세한 남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맞아요. 항상 다정하고 나한테 맞추어주고 이런 남자가 좋은 것도 맞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연애 중에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남자랑 연애를 했을 때 편할까를 고민하면 나를 통제하고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남자보다는 내가 뭔가 컨트롤하기 편하고 다루기 쉽고 나한테 헌신적인 남자랑 연애를 하는 게 이익이라고 이성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웃긴 거는 제 주변에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즐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연애를 잘해왔는가? 아니요. 한 여자에게 헌신적으로 연애해서 그 여자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자가 비단 그 여자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는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 뭔가 실패도 많이 겪었었고 그 연애의 과정에서도 통솔력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남자들이 이 연애에서 개인이 만족을 하고 있으니 도드라지는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남자의 이상적인 연애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남자에게는 남자의 힘이 필요해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은 자신을 통솔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남자에게 본능적인 이끌림을 느낄 수가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이것을 신뢰하지만 애시당초에 이 진화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완강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래도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의견을 우리 남자분들은 상당수 수용할 법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 반증으로 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뭔가 힘을 상징하고 내 영역을 수호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거닐 수가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외모가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이래야지만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직접적인 단서가 아니더라도요. 나의 말과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행위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통제력, 통솔력으로 구분되는 남성성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런 능력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여성 입장에서는 싫은데 강제로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만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호불호가 좀 강한 음식, 예를 들어서 삼합을 여자에게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 저기 어디에 있는 삼합집이 막걸리랑 궁합이 괜찮아. 아, 난 오늘 막걸리가 땡기네. 거기 가자. 근데 여자가 아, 나는 삼합 좀 그런데 나 홍어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 그래? 그럼 어떤 게 먹고 싶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너 먹고 싶은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남자는 그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여성에게 감정적인 이끌림을 주는 흐름과는 멀어진 흐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통제권을 가지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택을 하면서 여자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너는 그럼 삼겹살이랑 김치만 먹어. 홍어는 내가 먹을게. 뭐 먹다가 삼겹살 모자라면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택을 하고 상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상황을 결정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이 예시 말고도 굉장히 상황들은 다양하겠죠. 더 쉽게 생각을 하면요. 모든 선택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강남에 살고 내가 저기 좀 멀리 저 까치산 쪽에 강서구 쪽에 있어요. 좀 멀죠? 근데 여자한테 내가 살고 있는 까치산 쪽으로 불러들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까치산에 와서 뭘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차가 있으면 뭐 데이트 분위기도 뭐 내가 강남에 가는 게 나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서 볼까? 넌 어디서 보는 게 편해? 아,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야, 신사동에 스페니쉬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가 발렛도 해주고 음식도 맛있거든? 넌 강남이니까 신사까지 가깝지. 거기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월등하게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핵심은 모두 같아요. 남자는 이 관계를 통솔할 수 있어야 여자를 얻을 수 있고 그 여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될 게 내 마음대로 여성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뭔가 여자를 위해 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선택을 내가 하는데 그 선택을 여자도 좋아할 수 있게끔 이끌어낼 수 있으면 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윤택하고 내 입장에서도 상대방한테 감정적인 이끌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한 말들이 좀 센 말들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절대 뭐 한쪽의 편협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둘 다 만족하면서 연애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였으니까 제발 오인해서 이상한 말들이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